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학래 씨가 오래간만에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20대의 트로트 가수의 선두주자입니다. 장윤정 씨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위가 좀 번하네요. 염경환 씨, 오래간만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뢰인 모시도록 하죠.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뭔가 이야기가 담겨있을 법한 키 작은 8폭 그림 병풍. 자연의 은가는 도인일까 신선일까. 그 평화로운 모습은 보는 이에게 세월의 신음을 모두 잊게 하는데 과연 누가 그린 그림일까? 도서가 없어 궁금증을 더하는 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 본다. 네, 첫 번째 의뢰품은 보시는 것처럼 병풍인데 키가 아주 작죠? 예. 키가 작은데 모두 몇 폭이냐? 8폭이죠. 8폭 네. 병풍인데 그림이 예사롭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림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주 평화로워지면서 편안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무슨 장윤정 씨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 아니 이제 옆에 있고 그림이 만약에 선동적이면 가슴이 꿍꽝꽝꽝 뛰면서 이 뭔가 불끈 치솟아 오를 것 같고 이래야 될 텐데 이건 오히려 마음이 아주 푸근해지고 그래요? 네 마치 머리털이 다 뽑힌 양 그런 느낌이 염경환 씨. 근데 제가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미대를 나왔거든요. 예. 왜 안 믿으세요? 아유, 예. 그러세요? 제가 볼 때는 조선 시대나 뭐 이런 기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것 그러니까 같다. 뭐 몽유도원도나 뭐 네. 그런 쪽 그림하고 많이 멀고요. 예. 제가 헤어스타일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예. 중국 약간 원나라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야. 저도 제 생각도 우리나라 그림 같지는 않다는 게 이 헤어스타일이요. 좀 그 황비용 같지 않아요? 황비용? 어머나. 헤어스타일 얘기하면서 네. 왜 자꾸 절 쳐다보세요? 비슷해가지고요. 근데 이게 미대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림을 잘 볼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좀 예. 자세히 볼까요? 이 안에 이런 거거든요.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이 순서인지 요렇게 순서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흐르는 걸 봐가지고 어떤 달을 쳐다보면서 인생의 무상함 이런 걸 느끼지만 어느 한쪽에서 이쪽엔 나이 드신 분이잖아요. 네. 그림에서 어떤 품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높은 어떤 그런 품성이 아주 깊은 분인데 어떤 예를 들어서 나보러 왕이 되라는 소리를 누가 해서 그런 더러운 소리를 내 흐르는 물로 씻어버리자. 옛날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고사가 품격이. 있죠. 저희들이 사실 이렇게 매일 감정만 하잖아요. 이게 그림을 쭉 보면은 이 그림이 참 그렇구나, 참 좋다, 뭐 이런 얘기만 했는데 오늘은 좀 다른 각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저희들이 좀 서비스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네. 그림 한 폭 한 폭을 좀 보시면서 그림 감상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보시도록 하고 또 그걸 저희들이 한번 재미있게 얘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그 뭐 사실의 바탕을 둔 건 물론 아니지만 보시면서 한번 공감을 한번 해보시죠. 사람들은 나를 두고 숨어 사는 자라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조금 다른 말입니다. 세상을 싫어한다기보다는 자연에 더 뜻을 두고 있기 때문이지요. 한갓 저작거리에서 어떻게 이 아름다운 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선 조금이나마 세상에서 떠나와 있어야겠지요. 나는 물을 보아도 꼭 산속 계곡 꼭대기에서 내려다봅니다. 이렇게 맑은 물도 밑으로 흐른다 치면 더럽혀져 시궁창 속을 헤집고 다니겠지요. 그러니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물은 새 속에 잠시 비껴져 있을 수밖에요.
어쩌다 소나무 그늘 아래서 책이라도 읽을라 치면 자연히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서로 제 모양을 앞세우고 내 눈을 사로잡지요. 나무며 풀이며 모두 자연의 섭리를 가르칩니다. 오늘도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아이와 길을 나섭니다. 제만 넘으면 서로 마음 아는 일을 만날 수 있을 테지요. 때문에 산에 갇히고 물에 막혀도 30리 먼 길이 반갑기만 합니다. 이런 우리의 주특기는 낮잠자기입니다. 세상이 나와 서로 맞지 않고 무엇 그렇게 급할 게 없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느리게 살며 꿈속에 신선을 만나 재미나게 놀다 오지요. 저 건너 깊은 계곡에 숨어 지내는 나의 친구도 길을 떠나는군요. 아이의 행랑이 무거운 것을 보니 한동안 그를 보기 힘들 모양입니다. 넉넉한 풍채에 단아한 얼굴. 우리들의 모습은 보통 이 정도입니다. 어느덧 가을이 지나갑니다. 기러기 낮게 날며 제 둥지로 드는데 멀리 붉은 황혼은 하늘 밑으로 낙낙하게 퍼집니다. 때가 되면 돌아갈 줄 알고 계절에 맞게 자연이 변하는 것이 참 오묘하고 또 오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소나무가 있고 물이 있고 그리고 앉을만한 돌이 있는 그곳에는 꼭 우리가 있습니다. 솔은 그늘을 만들고 계곡은 소리를 주니 세상사 무엇 더 바랄 게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세속을 돌아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도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서가 누가 그랬는지 화가가 누군지는 지금 아시겠어요? 아, 그걸 안 찍었네요. 그거 잊어먹고 안 찍었나요? 그래서 낙관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문적인 화가가 그린 그림 같지는 않고 어허. 어떤 그 그림에 관심이 있고 네. 취미가 있으신 분이 그냥 민화 같이 그냥 이렇게 전해져 오는 거지 큰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우리 저 진동만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거 가끔 들어보면 유명하신 분도 도서를 안 찍는 경우가 있다. 뭐 이런 말씀 해주셨잖아요. 조선 초기나 중기쯤 올라가면요. 네. 그 사대부들이 그리는 그림에는 대다수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아. 그 도서 낙관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도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시나요? 어떤 그 인물 그림이라든지 또는 배경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16세기경에 네. 우리나라에 그 유행하던 그러한 하풍이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항림정 이경륜이라는 그 사대부의 화가가 계셨는데 네네. 그분의 필치에 좀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이제 보고 감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항림정 그 이경륜 그분의 그림이 지금 그 알려진 그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그림들을 좀 한번 같이 그 비교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이 그림하고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죠. 항림정 이경륜. 그는 성경의 현선으로 왕족 화가로 알려져 있는데 전해지는 그의 작품을 보면 주로 선수 인물화와 동물화가 많다. 또 당대의 명화가라는 칭호만큼 전해오는 그림이 많은데 하지만 조선시대 대부분의 선비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에 도서를 남기지 않았던 것처럼 이경륜 역시 그의 작품에 도서를 찍지 않았는데 그래서 현재 국립박물관 등에 남아있는 그의 그림은 전할 전자를 붙여 전 이경륜 작품이라 칭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오늘 의뢰된 의뢰품은 어떨까? 그 궁금증을 풀어보자. 먼저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그들이 입고 있는 옷자락이나 주름을 표현해내는 선의 모양이 이경윤의 그림과 흡사하다. 또 그림 속에 배치되는 인물은 물론이고 그 배경 또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먼저 소나무 잎을 나타내는 모양이 다른데 의뢰품은 이경윤의 작품에 비해 소나무 잎이 가는 세필로 그려져 있다. 또 그림 속 인물들이 쓰고 있는 관의 모습 또한 차이를 보이는데 그렇다면 오늘 의뢰된 이 그림 과연 흥림정 이경윤의 작품일까? 어떠세요? 근데 예. 그림이 지금 본 화면에서 본 그림하고 예. 지금 뒤에 있는 그림하고 거의 흡사하네요. 예. 일단 비슷한 게 헤어스타일이 이 안에 인물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자세히 봤는데 이 소매, 예. 이 소매에 의상도. 있는 그림이 의상이 똑같네요. 장윤정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너무 멋있어요. 너무 보셨어요? 네. 화풍이 거의 비슷한데요. 예. 그 이경윤 씨 그 그림이 조금 더 네. 세밀 묘사를 한 것 같은 그런 아, 그래요? 네. 의뢰인께서 그 지금 어느 분의 그림으로 알고 계셨어? 몰랐습니다. 전혀 모르시고. 예, 예. 아, 이 그림을 애지중지 하시는 거죠? 예, 예. 언제부터 어떻게 소장하셨어요? 과거에 집에 어른이 하나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데 예. 그럼 어른 때부터 가지고 집안에 그냥 뒀던 겁니다. 예. 좀 미상이고 그냥 가치가 있다 하는 그런 정도가 많았습니다. 아, 작가는 도서가 없으니까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 예. 가치는 있다. 가치 있다. 아, 예. 자리해 주시고요. 추정가를 적어 이게 주시고. 얼마쯤 간다고요? 이거 또. 자리해 주시고요. 8폭입니다. 신선도 8폭. 앞으로 좀 나오시고. 예. 이 그림을 그러면 그 어르신대 선대께서 이렇게 애지중지하셨는데 이 예. 그림 보시면서 지금도 그 아버님 생각 이렇게 좀 나고 그러시죠. 예. 예. 지금 나도만 솔직해서 네. 가치가 상당히 날끼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오래 보관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까? 예. 두 분이 비슷하게 쓰셔서 1,600만 원. 만자가 빠진 거겠죠? 영경환 씨, 1,600원이라고 했는데. 예. 1,600만 자가 빠졌죠. 네. 1,600원이 아니라 16,000이라고 참. 1,600만 원이고 네, 1,600만 원. 장당 200만 원에서 8폭이니까 글쎄, 그렇게 계산됐는데 어떻게 동그라미 이상하게 갖다 붙여놔가지고 예. 1,600만 원입니다. 1,600만 원. 네. 이제 이런 거 가격을 전혀 몰라서요. 예. 예, 제 딴에는 800만 원도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어머나 노래 부르시느냐고 이제 프로그램을 못 보셨구나. 저게 이경윤 씨 화풍이나 이런 거 비슷한 걸로 봐서 그래도 저런 그림이 우리 사료에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을까 예. 해서 붙인 가격입니다. 1,500만 원.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신지 아버님께서 이것이 소장하셨던 건데 지금 대물림 되신 겁니다. 과연 그 속내를 좀 알아보도록 하죠. 보여주세요. 1,000만 원. 신선도입니다. 8폭 병풍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가 발표해드립니다. 보세요. 자, 올라갑니다. 지금 염경환 씨가 얘기한 것처럼 1,600만 원까지 갈런지 장윤정 씨가 얘기한 800만 원에 그칠런지 100만 원, 1,000만 원으로 갑니다. 이야. 어떠세요 지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거 염경환 씨에게 인형이 먼저 가서 1,000만 원 차이, 100만 원 차이로. 이대 나왔습니다. 저 값이 언제 저렇게 올라갔어요? 자, 상세한 설명을 좀 듣죠. 그림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그림이 잘 그려졌느냐 또는 그 타작이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고 감상을 하셔야지 이것이 과연 누가 그렸느냐고 생각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그림을 올바로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사실은 그 연대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 그림 합격 자체가 상당히 그 격이 높습니다. 사실은 이 임난 이전 그림들은 우리나라에 그리 많이 남아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림 중에서도 이 정도 되면은 상당한 그 격이 높은 그림인데
만약 저게 항림정이라는 그 도서 낙관이 되어 있다면은 아마 1억이 넘어갈 겁니다. 저것이. 대단히 그 품격이 합격이 높은 그림이라고 하니까 잘 보관하십시오. 예. 억 얘기가 지금 잠깐 나왔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순서 오늘 두 번째 순서는 명품을 찾아라. 도자기 두 종류가 나오는데 과연 어떤 것이 더 명품인지 찾아주시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같이 한번 해보시도록 하죠.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두 점의 도자기 중 과연 어느 것이 더 감정가가 높은 의뢰품일까? 꽃향기를 맡고 날아든 곤충의 모습이 인상적인 백자. 그리고 도장으로 찍어낸 듯 일적인 문양이 시선을 끄는 분청자. 이 두 점의 도자기 중 명품을 찾아라. 네, 말씀드린 대로 청아백자 항아리 하나 오고 그리고 닭이 이렇게 두 개인데 두 분 의뢰인께서 어떤 게 지금 그 소장 청아백자. 청아백자 갖고 계시고 저 의뢰인께서는 좀 오랜만에 또 뵙네요. 예, 오래간만에. 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 프로그램에 몇 번 나오셨는데 물론 저 의뢰하셔가지고 우리 쇼 감독관 혼을 많이 내신 분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예. 김학래 씨는 어떤 게 명품인 것 같아요? 일단 글쎄 자세히 이거 보기 전에. 하나하나 좀 잘 살펴봐야 자세히 보기 전에 되는데. 딱 느낌이.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게 더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인형 타긴 틀렸어요. 장윤정 씨는 어때요? 예, 우리 딱 그냥 너 이거를 이거 둘 중에 하나 가져라 그러면 어떤 거 갖고 싶어요? 비밀 투표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투표? 너무 무서우셔가지고 저도 이거 청학적으로 예, 저도 저거 백자가 그래도 세 분은 다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무조건 틀렸어요. 틀렸으니까 그건 뭐 되게더라 알아서 하시는데 우리 저 청아백자부터 좀 볼까요? 네, 그러죠. 어때요? 지금 색이 예, 정말 색깔이 아주 이쁩니다. 색이 아주 뽀얗고 뽀얗고 이 그림 자체도 청아도 그렇고 예 여기 곤충도 하나 있고 이게 곤충 뭐 요게 같아요? 나비 아니면 벌이나 나비 벌, 둘 벌.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아십니까? 곤충이 들어가면은 네. 값이 더 올라갑니다. 그림에 곤충이 들어가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요. 미대에서 배우신 거예요? 그렇죠. 미대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꽃으로 다 막 여기저기 다 메우는 것보다요 이렇게 중간중간 이런 거 여백앱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아, 그럼요. 예. 그럼요. 밑에도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예, 그 아래도 줄 쳐져 있고 상당히 세월이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제가 볼 생각이 때는 되고 요 입구를 볼 때는 예. 꽃병으로 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꽃병으로도 해요. 예. 이게 좀 구연부가 넓으니까 예. 자 1번이 참 그런 정도고 이제 의뢰인께서 기가 막힌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뭐에 쓰는 것 같아요, 장윤정 씨? 제가 연구하시오.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네. 요거는 네. 이것도 굉장히 그 4대부 집안이나 굉장히 그 지체 높으신 분들이 네. 식사하실 때 식사하실 때 죽이나 미역국 드실 때 미역국. 예, 그 식사하는 야 오늘 처음 듣네. 1번 의뢰인 말씀 좀 들어보죠. 저 이건 어떻게 구입하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소장하신 저희 거예요? 아버님께서 네.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네. 집안의 대대로 집안에 대물림해 오셨군요. 참 그 집에서 그럼 아주 애지중지하는 가보 중에 하나가 네, 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시죠? 저 선생님께서는 저건 어떻게 구입하신 겁니까? 예, 저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 제가 이걸 좋아해가지고 많이 소장을 하시고 많이 있고. 소장을 했기 때문에 구입을 많이 했어요. 예. 두 분이 네. 이렇게 서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1번이 좋은 건지 2번이 좋은 건지 그 번호만 적으시면 돼. 1번인지 2번인지 번호만 내 적어주시기 말 안 바랍니다. 들으면 또 인형 못 타요. 적어주세요. 1번, 2번. 어떤 것? 꿍꿍이 속은 다 있었네. 올려주세요, 염경환 씨. 올려주세요. 하신 거예요? 저희 둘 염경환 씨만 1번 쓰셨어. 예. 청아백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화병이나 꽃병 관상용으로 이렇게 쓰던 거고 예. 저쪽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지체 높으신 분이 쓰던 건 맞는데 네. 어떤 그 미역국이나 소고기 무국 같은 거 드실 때 사용을 하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관상용이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2번 쓰신 우리 장윤정 씨는 저는 사실 지금까지도 1번이 더 예뻐 일본이 보이긴 더, 한데요. 뭐 인형 하나 타려고 저 가슴 속에 이렇게 부담 크게 하나 안고 싶지가 않아서요. 예. 어르신 말씀 듣기로 했습니다. 아. 예. 저 분청자기도 보니까 예. 상당히 안정감 있고 아름다운 자기입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품위가 있어 보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2번에 조금 더 점수를 줬습니다. 예. 근데 일본은 가격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예상한 가격이요? 예. 얼마쯤 나올 것 같아요, 가격이? 500만 원 정도. 500만 원 정도는 나올 것이다. 정원이요. 이것은 값은 한 100만 원 정도. 값은 100만 원 정도. 저걸 그럼 이게 훨씬 더 명품이네요. 아, 명품은 이따 봐야지 지금. 감정하다고 해야지. 아, 자, 감정 요인이 그러면 있으신. 과연 1번인지 2번인지 가격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1번은 의뢰인께서는 지금 500만 원 보고 계세요. 가격을 보여드리죠. 하나, 둘, 셋. 자, 과연 청아백자 아담하지만은 참 색깔이 좋은데요. 10만, 100만 원 올라면 100만 단위. 800만 원. 이야. 100만 원이면 무조건 지셨네요. 전당반들 나한테 쏘갔어요. 아 근데 저도 좀 얘기해도 돼요 그러면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저 한 1,000만 원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돼?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와요? 참, 완전히 무시당해 버렸어요. 저는. 자 그럼 두 번째 분청 자기 다완입니다만은 저것은 가치가 어떤지 한번 따져보죠. 하나, 둘, 셋. 열어주십시오. 네,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 분청 다완인데 가격은 10만 단위 넘어갑니다. 100만 단위 넘어갑니다. 1,000만 단위. 1,200만 원. 이야. 아니 도대체 본심이 뭐세요? 아이, 이것이 바로 쇼 아닙니까? 이것이 쇼. 전 그 쇼에 넘어갔어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좋은 걸로 봤는데 저 청아백자 요거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관여해서 만들었고 네. 백자 색깔은 아주 1급입니다. 1급. 저 관여사기 그 백자로서는 저 정도의 그 색깔이 정말 보기 힘들 정도로 네. 아주 그 명품 색깔입니다. 저게 만약에 완전하다면은 저 짝의 그 분청자기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그 입술 부분이 수리가 2군데가 있습니다. 보수가 되어 있죠. 우리로서는 뭐 어디가 수리됐는지 알 도리가 없는데. 약 그 손톱 엄지 손톱 크기 정도의 네. 그 깨진 부분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에 그걸 요 보수를 부분에. 해놨기 때문에 예.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게. 그렇군요. 네. 그리고 그 분청자기 그 인화문이죠. 예, 인화문 그 분청자기 이제 저러한 그 치수는 그 크기는 그 말차잔이라고 주로 그 명칭은 그렇게 붙여지죠. 네, 근데 저기 치수가 그 크기가 그 입지름이 약 15cm 정도 크기를 제일 적합한 그 치수라 그러죠. 요 치수가 15cm. 그렇습니다. 요 치수가 15cm. 거의 정확하게 지금 저게 15cm 정도 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굽의 높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굽이요. 저러한 그 차자는 굽 부분을 얼굴이라 그러죠. 네. 그래서 그 굽이 잘 생겨야 되고 굽이 얕은 저러한 그 기물은 가격이 지금의 가격보다 아주 형편없이 싸죠. 저게 굽이 높아야 그래도 연대도 그렇고 값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 두 분 아주 이렇게 됐으니까 친구도 되시고 그러시겠네요. 친구는 안 되고 예, 친구는 안 되고 동생 뻘 돼요? 연영적으로도 맞질 않습니다. 그랬죠. 자, 박수 보내주십시오 두 분께. 감사합니다.
대구 달서구에서 펼쳐지는 출장감정 이벤트. 대대로 대물림되어 온 촛대에서부터 그럴 법한 이야기가 숨어있는 그림 글씨 민속품에 이르기까지 달서구 편 진품명품 개봉박기요. 살짝 눌린 듯한 형체가 이채로운 도자기 한 점, 흑백 상감으로 새겨진 문양하며 빛깔이 예사롭지 않은데 과연 어떤 사연을 담고 있는 것일까? 이 물건은 제 것은 아니고 저희 사장님께서 소장에 계시는 것으로 오늘 그 감정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자 이렇게 가져 나왔습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대신 출연하게 된 이유는 뭘까? 자, 바로 재연 들어갑니다. 부장님야 봐라, 내 물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나가 가짜라 하면 우리 사장 개망신 아이가 내가. 그러니까 이게는 네가 나가서 가짜라 캐도 네가 망신당하고 진짜라 캐도 네가 좋은 기고. 나가 봐라 부장, 내 이번 달에 월급 신경 쓸게. 하고 좋은 물건 가격 넣으면 술 한잔 살게. 이러노죠. 예, 맞습니다. 알지 내가 뭐. 하고 이 가짜라 하거든 네 거라 캐라 이러죠. 예, 그 방송을 빌어서 진품이면 월급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자기의 운명에 의뢰인의 월급이 오르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 과연 이상문 의원의 감정평가는? 지금부터 약 한 800년 정도 된 그런 그 청자, 그 흑백 상감 청자라 그러죠. 이러한 그 편호는 대개 이제 화병으로 썼던 건데 그 조선 시대에는 이러한 형체를 만들지 않았고 고려 시대에서도 이제 후기에 속하는 그 시기에 이제 만들어진 그 화병이죠. 주둥이 부분이 많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이색이 지게 되면은 이 부분은 약간 누렇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색이 지게 되면은 가격을 그렇게 높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 가격은 1,000만 원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이게 만약에 주둥이가 수리가 안 됐다면은 한 2천만 원 정도, 그 정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뭘그 모르겠습니다. 그려 그야말로 경사났네. 최종 감정가 1,000만 원. 달서구의 명품을 찾아라. 빼곡히 쓰인 글이 그 내용을 궁금케 하는 글씨. 그리고 묵난의 향기가 전해지는 듯한 그림 병풍. 과연 어느 쪽이 명품일까? 명품을 찾아라. 오늘은 말이죠, 이분이 잘생기고 이분이 멋있는지, 이분이 더 이쁘고 이분이 더 멋있는지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물건 가운데서 어떤 것이 더 명품이고 또 진품인지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이거 어디서 구입하신 건가요? 위때서 할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셨군요. 이쁘니까 네. 잘 보관하라고. 자, 근데 보관하라면서 어떤 물건이라면서 보관하라던가요? 대원군 그 서채시라고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원군의 서차다. 대원군이라는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네. 여기에 보면은 대원군이라는 이름이 이하응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하응 맞습니다. 이하응 그분의 이제 본명이시지요. 누구의 작품이라 그러면서요? 예, 석파 이하응 작품인 것 같습니다. 어우 재밌네요. 이 공격기도 두 작품이 나왔는데요. 그럼 이게 두 개 다 진품일 수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가 또 진품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진품이라는 것을 어디서 그런 확신을 얻었습니까? 낙관이 확실하고요. 대원군께서 신란도 잘 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병풍이 신란을 쳤는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이쁘니까 할아버지께서 주셨다는 흥선대원군의 글씨. 의뢰인 예상 감정가 350만 원. 역시 흥선대원군의 묵난도 의뢰인 예상 감정가 400만 원. 한쪽이 위작일 수도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진본일 수도 있는 상황. 과연 흥선대원군의 작품이 맞는지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흥선대원군 관찰 최종 감정가 150만 원. 진품이 틀림없다는 얘기지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쉽게도 흥선대원군 위작.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김선원 의원과 함께 흥선대원군의 관찰 속으로. 이 관찰은 대원군 석파 선생께서 쓰신 서찰이 맞습니다. 서찰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작품 대접은 못 받고요.
또 그리고 이 석파 선생 관찰도 좀 더 감나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보면 을묘라고 됐어요. 을묘면은 그 중년에 쓰신 작품입니다. 서찰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년에 쓴 그 색지라든지 아주 그 노숙한 글씨로 쓴 그 글씨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출장 감정만도 쉼없이 의뢰되고 있는 흥선대원군의 위작, 과연 어떤 점이 진본과 다른 것일까? 석파 선생은 난을 치실 적에 완당 김정희 선생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 기본이 철저하게 잘 돼 있습니다. 이 작품 잘 보면은 난을 그린 것을 쭉 이렇게 보시면은 난이 아니고 어떤 자포를 그려놓은 이런 느낌을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선 둘째, 석파 선생은 이 글씨를 정말로 잘 쓰십니다. 근데 이 글씨는 전혀 이 한자 그 근본을 모르고 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 뭐 서체라고는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글씨입니다. 아쉽게도 그림 병풍은 위작, 달서구 명품은 흥선대원군의 관찰. 커다란 크기의 반다지, 화려한 장식의 시선을 끄는데 어떤 사연을 담고 있을까? 자, 오늘 갖고 나온 물건 어떤 물건을 갖고 나오셨나요? 반다지. 반다지 어디 있습니까? 반다지 들고 왔습니까? 반다지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반다지. 와, 진짜 큰 걸 갖고 왔네요. 이야, 크기가 참 대단합니다. 안에 구경 좀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열 수가 없네. 열쇠. 열쇠가 잠깐만요. 이게 무슨 열쇠가 아니라 요즘 보면 병따개 같은 건데요. 이게 열쇠입니다. 하하, 희한하네요. 자, 어떻게 엽니까? 열어주시. 틀림없이 본인 물건이 많네요. 다 열쇠 사용법도 알고. 예. 한번 써본 적이 열리질 않습니다. 이거 본인 물건 맞습니까, 진짜로? 빌려온 겁니까? 훔쳐온 겁니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여보세요? 본인 맞습니까? 예. 아이고, 무슨 열쇠가 참 복잡하네요. 이 열쇠만 해도 진품 명품에 나올 만한 그런 물건인 것 같습니다. 열쇠 상태가 좋고 위에 올려놓고요. 자,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가지고. 아하. 안에도요 이 서랍이 있는데 아주 이 상태가 좋습니다. 5개가 있는데. 무척 힘들게 열었던 반다지를 열자마자 빼곡한 서랍이 눈에 들어오는데 양희석 의원의 감정평가는? 느티나무 궤목으로 만들어진 아주 잘생긴 반다지입니다. 이게 좀 아쉬운 점은 이 속에 이 서랍이 구조가 잘 돼 있는데 이 장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내부는 반다지가 제작할 때 같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나중에 사용하다가 한 50년, 100년 지난 다음에 만들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이 반다지 자체는 최소한도 150년 이상 됐는데 이 내부 구조는 일제 시대, 강점기 시대의 그 형태나 이 서랍의 이 고리의 형태가 그때 제작이 된 거거든요. 이렇게 닫아 보시면 요거는 이 경상도 지역에서 제작된 반다지입니다. 장식의 이 앞에 천판하고 귀에 이런 문양이 경상도 지방에서만 이런 형태의 이 반다지가 제작되는데, 그러니까 제작될 때 이 무쇠 장식이 그대로 둔 게 아니라 위에다가 현대 칠을 해버려 가지고 가격을 평가하는데 이런 칠을 다시 하고 이 나무 자체도 그렇고 장식에 칠을 했기 때문에 가격은 250만 원 이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최종 감정가 250만 원. 대구 달서구에서 펼쳐졌던 출장 감정. 숨겨진 진품 명품을 가려내고 각별한 사연을 만나볼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출장 감정을 원하시는 시군에서는 저희들한테 연락 주십시오. 그러면 어디든지 저희들이 찾아가서 감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다음 순서로 들어가는데, 이번 순서는 용도를 맞추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옛 물건이 아니고 근대 유물인데, 유물은 유물인 것 같아요. 어떤 때 썼던 건지 용도를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작은 크기에 플라스틱으로 된 이것, 과연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양옆에는 끈이 달려있어 어디에 고정시켜 사용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볼수록 궁금증을 더하는 이 의뢰품의 용도를 알아본다. 네, 세 번째. 장윤정 씨 왜 웃어요? 아니 너무 요상하게 생겨가지고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네. 이제 빨간 판에 빨간 거라 지금 들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줄이 이렇게 양쪽에 매달려 있고. 왜 자꾸 웃어요? 뭐 같아요? 뭐 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인형놀이 할 때요. 인형 그 팬티 같이. 그렇다. 네. 인형에다 자세히 이렇게. 얘기하면 그 만화 영화 아톰의 팬티죠. 맞아요. 네. 그놈들은 팬티를 꼭 겉에다 입고 다녀요. 이게 슈퍼맨도 이 팬티 입었잖아요. 슈퍼맨도 겉에 입었잖아. 그렇죠. 예. 속에다 우리는 입는. 근데 이게 보니까 플라스틱이에요. 얼마 안 된 얼마 안 거예요. 됐다는 얼마 안 뜻인데. 된 거. 뭐에 쓰는 물건 같아, 장윤정 씨? 일단 끈이 2개 있는 거 보니까 예. 귀에 걸 것 같아요. 귀에 건다. 귀에 걸어서 이렇게 거는 건가요? 코에다가 이렇게 거는 건가? 일단 제가 걸어볼게요. 근데 이거를 얼굴이 커서 귀에까지 갈라나? 어머 안 가는 귀까지 이게 아니야. 그러면 너무 오리무중이신 것 같으니까 우리 이 감정위원들께 질문을 해서 네네. 질문을 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3번씩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예. 김학래 씨부터 시작하세요. 밑에 나온 사람부터. 그럴까요? 그럼 영경아 씨 먼저. 아이들이 쓰던 건가요? 아닙니다. 얼굴에 쓰는 건가요? 좋다. 맞습니다. 아이고! 잠깐. 가만있어요. 이걸 얼굴에 어떻게 써? 이게 영경아 씨가 얼굴이 커서 안 되는 걸 거예요. 자, 김학래 씨 그럼. 예, 김학래 씨. 호흡기하고 관계 있습니까? 호흡기와 관계 있습니까? 김영준 씨? 관계 있습니다. 관계 있습니다. 네. 자, 그거 누가 썼던 건지 좀 맞춰 가겠네. 이게 의료도구인가요? 아닙니다. 의료도구는 아닙니다. 네, 김선원 의원께서. 김학래 씨. 질문도 어려워요. 몰라요, 정말? 이 어떤 열매를 다듬거나 할 때 쓰는 건가요? 아닙니다. 열매 담을 때 그때 얼굴에다 아닙니다. 쓰는 거냐? 아닙니다. 네. 영경 씨. 예. 마지막이에요. 입에 대는 겁니까? 입. 맞습니다. 맞습니다. 입에 대는 거다. 자, 그럼 어떤 분이 입에 대고 이걸 썼을까요? 못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맞춰보세요. 자, 염경환 씨. 예. 한마디로 어떤 분이 썼어요? 이 물건은 한마디로 죄수가 썼습니다. 죄수가 썼다. 장윤정 씨. 의료용이 아니라 그러셨죠? 예, 의료용은 아니에요. 아이들 이 나으려고 할 때 침 흘리니까 침 못 흘리게 딱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침 못 흘리게. 네. 이거 다 알 텐데. 아이들이 쓰는 거 아니래잖아요. 이건 그랬어요? 아주 큰 힌트를 아까면서 김학래 씨부터 한 말씀 하시고 그다음 힌트 드릴게요. 이거를 누가 썼을까? 예. 무슨 원시인 된 기분이에요. 뭘 먹지 못하게 하는 건가? 단식원에서 자, 그러면 김영준 의원께서 네. 힌트를 하나 주세요. 예. 힌트.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거 없으시죠? 그거 뭐예요? 다방? 물컵. 물컵. 예. 또 다방 말고 어디서 사용했을까요? 치과. 치과. 그거 도구 의료용이 아니래요. 붓도 하나 빌려주시죠. 붓도 하나 보여주시면. 여기에 이제 그 비누를 넣고 예, 솔로 이걸 비비거든요. 정답! 이발소다. 이발소에서. 면도 할 때 거품 입에 들어가지 말라고.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그럼 또 줄 때문에 안 된단 말이야? 끌으시죠? 네. 끌으시죠. 이발소에서 사용했다는 이 작은 의뢰품. 과연 어떻게 썼는지 그 정확한 용도를 찾아보기 위해서 1960년대 이발소로 타임머신 여행을 떠나보자. 옛날 이발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났던 특유의 냄새. 그때 이발소 안에는 수건을 삶는 수증기 냄새와 면도 거품 향기로 가득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발사는 이 의료품을 어떻게 사용했을까? 때마침 이발소를 찾은 한 남자.
보아하니 그 손님 집안 잔치가 있어서 큰맘 먹고 들른 듯한데 손님이 의자에 앉기가 무섭게 우리의 이발사 아저씨 그 의뢰품으로 코와 입을 가리는데 올커리 이 의뢰품이 마스크란 말인가? 그렇다면 왜 이발사는 마스크를 썼을까? 이것은 당시의 시대상과 관련이 있다. 결핵이라는 전염병 때문. 60년대만 해도 우리 국민 4명의 1명꼴로 결핵을 앓았으며 폐렴과 함께 가장 중요한 사망의 원인이었다. 더구나 이 결핵은 호흡이나 기침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쉽게 전염될 수 있어서 예방이 중요했던 것. 그래서 당시 이발사들은 이것을 써서 결핵 전염을 예방하려 했던 것이다. 그런데 오늘 결핵과 관련된 또 하나의 의뢰품이 있다. 바로 결핵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준 결정적 역할을 한 실과 허스터. 날아오르는 2마리의 하계의 모습이 인상적인데 과연 이 실에는 또 어떤 사연이 담겨 있을까? 네. 그러고 보니까 정답 보니까 세 분이 딴 데 가서 전부 다 놀다 오신 것 같아. 아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여러분께 이 용도를 찾아보자고 했던 것은 오늘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면서 또 마침 또 이것을 의뢰해 오신 분이 계세요. 네. 저 지금 크리스마스 씨를 갖고 나오셨죠? 네. 의뢰 저 몇 년도 겁니까? 글쎄, 전 잘 모르겠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네. 근데 옛날 크리스마스 씨를 지금 갖고 나오셨는데 이건 용도는 다 아시죠? 네. 그럼요. 장윤정 씨 이거 무슨 이거 우리 연화장 붙일 때 우표 옆에다가 붙였던 건데 결핵 환자들 돕는다고 학교에서 저 학교 다닐 때는 의무적으로 이거 20장씩 샀었어요. 네. 어머나. 네. 이야 그렇게 잘 알았어요? 네. 어머나 노래 한번 들을까요 우리? 요즘 난리예요. 난리예요? 그 장윤정 씨 어머나 노래가 요즘 저희가 전화하면은 그 통화 연결음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이 요 앞에 나와서 한번 해보세요. 제가 또 이렇게 예. 점잖은 프로에 나와서 어머나 부르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 서 있을게요. 예. 아니 서 계시면 더 점잖죠. 그래요? 자 그럼 네. 예. 어머나 이러지 마세요. 여자의 마음은 그대랍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의뢰인을 긴장을 해갖고 뒤에서 보면서 웃지도 않아 지금. 저 실은 오래 갖고 있었어요? 네, 오래 전부터 집에 있던 건데요. 집에 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저 실이 너무 작으니까 네, 요거거든요 지금. 요건데 사용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사용인데 지금 보니까 무슨 핫그림 같죠? 그러니까 이 그림이 네. 지금 이 그림이죠? 똑같죠? 예, 2마리네요. 요게 지금 이거거든요. 요거를 그래서 쌍학 문양이라고. 쌍학 문양. 그래서 요 실이 지금 5장이 있는데 요걸 그 5장 지금 보관하고 계시고 이것도 지금 갖고 계시던 거예요? 네. 요 포스터 자체가 1955가 저기 1955년도에 나왔던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굉장히 그리고 이게 달러 표시도 있어요. 1불이었네요. 이게 딱. 50장의 일부를 했던 모양이죠. 한 장에 10환. 이때만 해도 우리 그 사회에 결핵이 참 많았죠. 심각했지. 지금은 그리고- 없잖아요, 많이. 아니 지금도 많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영화 내용을 보면은 옛날에는 주인공이 뭐 어머니다 슬픈 영화다. 맨날 기침. 그럼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니를 고쳐드릴까 했거든요. 지금은 병원에 가서 찍어보고 암이랍니다. 이거 가지고 뭐 난리가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이 폐결핵이 걸리면은 죽는 거로 생각들을 했고 또 많이 번지니까 그걸 막으려고 상당히 노력들을 한 거죠. 힘드는 치료보다 손쉬운 결핵 예방, 결핵 사업을 위한 크리스마스 실 운동에 다 같이 협력합시다. 이 정부에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난했던 1960년대 병원이라는 병원은 결핵 환자들로 넘쳐났습니다.
혹독한 일제의 폭정과 뒤은 한국 전쟁까지 하루 한 끼 끼니 있는 것조차 힘들었던 그 시절, 결핵은 그 상하고 줄인 몸을 사정없이 망가뜨렸습니다. 그만큼 결핵은 참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망률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1936년에는 무려 4만 명이 결핵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그때 캐나다에서 이역만리 떨어진 먼 이곳에와 인수를 펼치고 있던 셔우드 홀, 바로 그에 의해 결핵 환자들을 위한 묘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시를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했던 것이죠. 그렇게 1932년 발행된 시는 단돈 이전에 거래돼 수많은 환자들을 구제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 실 때문에 웃지 못할 사연도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시를 지니고 있으면 결핵을 막을 수 있다 해서 부적처럼 지니고 다녔는가 하며 시를 갈아 마시는 일까지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거둬진 기금이 무려 350원. 당시 쌀 한 가마 값이 3원이었다고 하니 그때 그 시절 이 작은 실 한 장 한 장이 모아낸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속절없이 죽음만 기다리던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었는가 하면 각 학교나 마을을 찾는 이동 검진이 실시되기도 했는데요. 이 작은 실로 시작된 결핵과의 싸움은 60년대 말 본격적인 정부 시책의 하나로 됐습니다. 여러분, 이 예쁜 그림 눈에 익으시죠? 네, 크리스마스 실이에요. 이 크리스마스 실을 팔아서 모은 돈은 이 소년의 아버지와 같이 결핵과 싸우고 있는 많은 환자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쓰여지고 있어요. 해마다 여러분이 사주시는 이 조그마한 딱지 하나가 결핵을 뿌리 뽑는 원동력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이 작은 실은 크리스마스 카드와 함께하며 수많은 결핵 환자들에게 따뜻한 사랑이 되어주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결핵 운동 하게 된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셔우드 홀 씨라는 분이 이 결핵에 관한 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셨던 분인데 여기서 퀴즈를 하나 더 드릴게요. 네. 오늘 아주 좀 힘들지 않은 퀴즈니까 잘 맞춰보세요. 이 시일에 대한 문제인데 포스터를 그린 이 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화가가 상당히 유명한 화가예요. 지금도 그 민속 의상 같은 거는 글쎄 어떻게 디자인하면 컴퓨터로 다 디자인돼 있겠지만은 옛날엔 직접 그렸거든요. 어느 분이 그린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렵다. 이중섭 씨가 그렸나? 제가 또 미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중섭 씨는 일단 여러 그림 그리셨지만 소가 주제였고 손은 없고 이거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 예. 이 쌍악 문양은요 조선시대 전기까지 올라가서 몽유도원도를 그렸던 안견 선생님이 이 쌍악 문양을 안견 선생님이 그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고 보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김기창 화백님 얼마 전에 잡고 오셨죠. 또 고바우로 유명한 김성환 씨 2번 또 코주부 기억나죠 만화? 예. 코주부 그리셨던 김용환 씨 그리고 4번이 변종하 씨 어느 분 그릴 것 같아? 딱 근데 분들 코주부 그리셨던 김용환 씨 네. 또 전 1번이요. 1번. 네. 예. 저는 고바우 그리셨던 김성환 선생님? 예. 아, 그래요? 세 분 중에 정답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과 함께 일제의 모함에 의해 10여 년간 중단됐던 실 발행이 다시 시작됐다. 전쟁이 끝나고 결핵 환자가 급격히 늘어가자 크리스마스 실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재발행된 실은 매년 새로운 도안을 갖춰 50여 년 동안 꾸준히 발행됐는데 그러던 1955년 대한결핵협회에서는 보다 좋은 도안을 찾고자 실 도안에 대한 현상 공모를 개최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첫 번째 실 공모 당선자는 누구였을까? 바로 이 사람, 서양 화가 변종하 화백이었다. 이때 바로 이 쌍악 도안이 그 해의 실 도안으로 채택되는데 이렇게 1955년 발행된 쌍악 도안의 실은
그의 크리스마스 카드와 연말 연하장을 장식했다. 그렇다면 과연 정답을 맞춘 쇼 감정단이 있을까? 참 사이도 좋게 하나씩 나눠 가졌건만 어쩜 그리도 정답만 피해 가셨는지 결국 정답은 없다. 하필이면 공허한 피해가 있어요. 올해 크리스마스 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 이제 12월이 접어들어가지고 좀 보세요. 너무 예쁘다. 의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때 나왔던 것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르죠. 근데 좀 특이한 게 네. 저희 때 샀던 거는 우표 형식이었는데 스티커인가 봐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스티커 같잖아요. 이제 맞죠? 스티커예요. 맞아요. 옛날에는 우표 모양하고 똑같았어요. 우표 모양해서 네. 이제 뒤에 풀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였지만 이제는 하나씩 띄어서 크리스마스 카드에다 딱딱 붙이고 아주 편하게. 너무 예쁘다. 쓰기 편하게. 여러분들 처음 보세요? 세계 이러시면 안 민속. 돼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세계 민속 의상이네요. 아까도 김학래 씨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제는 결핵이 뭐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퇴치됐는지 아시는데 지금도 1년에 3천여 명이 결핵으로 사망합니다. 그 정도로 결핵이 심각해요. 그러니까 많이들 지금 좀 그 크리스마스 씨를 사가지고 결핵 사업에 우리가 도움을 좀 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냥 들어가 자리에 앉으시면 편할 것 같죠? 네. 근데 안 돼. 이거 좀 가격을 매겨주세요. 포스터하고 저기 CD 5장 있어요. 네. 잘해 주십시오. 네. 참고로 좀 말씀드리죠. 아까 김영준 의원께서 그대로 따진다면 물가 가치를 할 때 쌀값, 금, 연탄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쌀값으로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80kg가 900환이었으니까 900환, 예. 지금 우리가 80kg가 한 2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시판 가치는 한 2,200원 나옵니다. 2,200원. 다 적었으면 올려주세요. 어이구, 야, 50만 원? 예, 김학래 씨 말씀 좀 해보실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세월 흐른 거 자료 귀한 가치 해서 10배를 더 붙여봤어요. 10배를 붙여서? 그렇게 50만 해서 원 정도. 포스트하고 합하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장윤정 씨는 2자 썼다가 3자로 고친 거예요? 예. 네, 3만 원쯤으로 썼어요. 네. 어째서요? 예. 그냥 뭐 그냥? 네, 한 10,000원 돈보단 더 될 것 같으니까 2만 원으로 썼다가 조금 죄송스러워서 3만 원 썼는데 예. 영경환 씨가 예. 같이 3만 원으로 썼다가요. 예. 지금 그 앞에 일자를 더 쓰셨어요. 지금 잃는 거예요? 네. 고자질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13만 원 또 왜 그렇게 쓰셨어요? 왜냐면은 이제 초창기에 나오고 귀한 물건이긴 한데 네. 55년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너무 긴 세월은 아니기 때문에 네. 한 13만 원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의뢰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도록 하죠. 의뢰인의 속마음입니다. 보여주세요. 20만 원. 예. 크리스마스 시일 1955년도에 발행한 시일 5장과 포스터 가격을 발표해 드립니다.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자, 만 단에서 끝났죠. 10만 단에서 끝났죠. 10만 단이 올라갑니다. 오, 100만 단이. 100만 놀랬어요? 저도 놀랐어요. 저도 놀랬어요. 네. 20만 원 적으셨는데 180만 원. 야, 50만 원 쓰신 김학래 씨도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상상도 안 했어요. 50만 원도 너무 많이 썼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저 김현준 의원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예, 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포스타를 180만 원 평가했고 예. 시를 2,000원씩 해가지고 10,000원이 됐습니다. 의뢰인 아버님이 소장하셨다 그랬는데 네. 그 포스타를 한 2년 전에만 꺼내 놓으셨으면은 네. 그 대한결핵협회에서 50년 사살하는 책을 재작년에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5, 60년대 포스타를 예. 찾았거든요. 예, 예. 하나도 못 구했습니다. 우리나라 의학박물관이나 기념관이 예. 한 5군데 있는데 그쪽에서도 아깝게도 비춰오고 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 포스타는 희소 가치가 있는 데에다 수요자는 많기 때문에 네. 그 정도 가격은 결코 높지가 않습니다. 네. 좋은 걸 갖고 계세요. 예, 잘 보관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전히 조선을 사랑합니다. 제가 죽거든 절대로 미국이나 캐나다 땅에 묻지 마시고 내가 태어나 자랐던 사랑하는 이 나라 또한 내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 누이 동생이 잠들어 있는 조선 땅에 묻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선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 셔우드 홀. 그와 조선의 인연은 의료 선교사로 조선을 찾은 부모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모처럼 따랐던 박에스더. 비록 의사였지만 자신은 끝내 결핵으로 목숨을 잃었던 그녀. 그 안타까운 죽음은 셔우드 홀을 조선 결핵 환자의 아버지로 만드는 계기가 됐습니다. 때문에 그는 우리나라 결핵 환자들을 돕기 위해 일제의 반대를 뚫고 결핵 요양원을 설립했는가 하면 1932년에는 죽어가는 결핵 환자들의 구제를 위해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다 할 만한 크리스마스 실 기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셔우드 홀의 크리스마스 실 운동은 9년 동안에 걸쳐 꾸준히 이루어져 약 한 번 써보지 못한 채 죽어갔던 수많은 결핵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또 셔우드 홀, 그가 앞장섰던 이 작은 실 운동은 훗날 정부 시책으로까지 발전돼 우리나라 결핵 퇴치에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지난 40년 세월을 바로 이곳에서 결핵 환자들과 함께했던 셔우드 홀. 그가 우리에게 일깨워준 것은 다름 아닌 작은 사랑의 소중함이었습니다. 네, 김학래 씨가 인형이 3개입니다. 축하합니다.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우와. 네, 오늘 수고하신 김학래 씨 그리고 장윤정 씨, 염경환 씨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독님께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11시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